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께서 하실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국민을 주권자로서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돼야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 역시 국회와 정치가 대의는 집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성 의원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법무부령으로 2019년 1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가 검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감찰,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총장님도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네. 이런 감수성은 요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품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혹시 권력 감수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재빨리 파악해서 줄을 잘 서는 예민함은 물론 아닙니다. 인문사회적으로 언제나 평등해야 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상대적 권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섬세하게 인지하고 행여 그 가능성이 가시적 폭력적으로 드러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태를 차단할 줄 아는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그 자체로 권력이 작동하는 거지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즉 권력 감수성이 정말 예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권력 감수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저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철저한 준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철저한 조치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징계나 감찰 등에 해당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철저한 준수로 검찰의 권력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보호가 충실히 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검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상당합니다. 무오류 엘리트주의에 빠진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수사와 기소 상소 권한을 이렇게도 행사합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음을 증거 등으로 증명해도 검사는 견해가 다르다며 기소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면 판례를 바꾸겠다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 후에는 열람 복사의 비협조 등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면 1심 판사가 잘못하였다고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면 마찬가지로 상고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1, 2, 3심 다 무죄를 받았음에도 그 수사를 한 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 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검찰청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요. 검사 과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검사 과오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올해도 481명 상반기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검사 적격심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200여 명의 검사가 적격심사가 대상이 됐는데 퇴직건의 현황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는 심사 중이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과 우리 검사들의 생각이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 대인국 내용이 있습니다. 총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검찰은 소인국일까요? 대인국일까요?
혹시 지금 국회는 소인국일까요? 대인국일까요? 검찰이 소인의 집단인지 대인의 집단인지 그 기준은 검찰 자체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 국민에 대한 검찰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을 대인으로 대하는가, 소인으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이신가요?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요. 불가침의 인권보장, 이 대상입니다. 행복추구권. 형사 절차에서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적법 절차, 비례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우리 검찰이 국민들을 이렇게 대인으로 대하는, 그래서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꼭 애써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께서 하실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국민을 주권자로서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돼야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 역시 국회와 정치가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만 소인국 대인국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인국에서는 아무리 커봐야 소인이지만 대인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대인임을 검찰 구성원 모두 명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